조선의 딸 서해, 아버지의 은혜를 거부하다. 한양을 뒤흔든 운명적 선택. 한양의 새해 첫날 저녁. 이판서의 저택 사랑채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등불이 반짝이는 방 안에는 약주향이 은은히 퍼졌고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가족들이 둘러앉아 새해를 축하했다. 이판서, 조선의 권세 높은 대신은 흡족한 미소로 새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특히 막내 딸 서해에게 머물렀다. 첫째와 둘째 딸은 아버지의 비호 아래 호화로운 삶을 누렸지만 서해는 유독 깊은 눈빛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곤 했다. 이판서는 잔을 들어 올리며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내 예쁜 딸들아. 너희가 이리 호화롭게 사는 것이 누구 덕이라 생각하느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첫째 딸이 아양을 떨며 답했다. 아버지, 그걸 말씀이라 하십니까? 저희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피어난 꽃일 뿐이옵니다. 둘째 딸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희는 길바닥에 들풀과 달을 바 없었을 것이옵니다. 이판서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이 조용히 앉아있는 서해에게로 향했다. 어린 시절부터 경전을 읽으며 아버지를 당황하게 만들던 총명한 딸이었다. 때로는 그 깊은 눈빛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서해야, 너는 어찌 말이 없느냐? 언니들과 같은 생각이겠지? 사랑채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서해는 맑고 깊은 눈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덕도 크시나. 근본적으로는 제가 타고난 복과 지혜로 살아갑니다. 정적이 흘렀다. 첫째와 둘째 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이판서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뭐라? 그게 무슨 말이냐? 서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차분히 말을 이었다.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 귀한 교육을 받은 것도 제 복의 일부이옵니다. 하지만 이 비단옷과 옷고름이 없어진다 해도 저에게는 하늘이 주신 지혜와 의지가 있사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제 복이며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옵니다. 방안이 흔들릴 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판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탁자 위의 술잔과 노그릇이 요란한 소리를 냈다. 내가 그토록 아껴 기른 딸이 내 은혜를 부정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좋다, 내가 그토록 자신이 있다면 그 교만이 얼마나 버틸지 보겠다. 내 모든 것을 거두어 주마. 서해, 내가 믿는 그 하찮은 복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겠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소리쳤다. 셋째의 비단옷을 벗기고 당장 내 집에서 쫓아내라. 서해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발을 붙잡았다. 얘야, 아버지께 사죄드려라.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서해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진실을 말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사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스로 비단 저고리에 고름을 풀고 값비싼 놀이개를 내려놓았다. 무명옷 한 벌만 걸친 채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올렸다. 한 점의 눈물도 미련도 없는 얼굴이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새 세상을 향해 날아갈 새처럼 단단한 빛이 서렸다. 서해는 착풍이 부는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한양의 귀한 정승대 가시가 한겨울 길바닥에 내쳐지는 순간이었다. 추위가 뼈를 내는 한양의 거리에서 서해는 홀로 서 있었다. 어제까지 그녀를 감싸던 따뜻한 솜니불과 기름진 음식은 먼 꿈처럼 느껴졌다. 며칠을 헤매며 그녀는 깨달았다. 평생 서책에서 쌓은 지식은 얼어붙은 손끝 하나 녹여주지 못했다. 하늘이 주신 지혜와 의지라 하였던가? 그녀는 공허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곧 그 웃음이 멈췄다. 혹시 이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 아닐까? 차가운 돌바다, 속을 뒤트는 굶주림.
사람들의 낸데.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세상의 진짜 얼굴을 가르쳤다. 서해는 이를 악물었다. 진정한 지혜란 글자 속에 갇힌 관념이 아니라 이 추위 속에서 손을 녹이는 장작불 같은 것. 그녀의 눈에 새로운 별이가 불타올랐다. 한편 한양으로 향하는 길 위에는 안동 출신의 선비 김우진이 있었다. 가문의 마지막 희망을 짊어진 그는 낡은 서책과 어머니가 챙겨준 미숫가루만 들고 2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주막에 들어선 그는 한 여인이 주모에게 쫓겨나는 모습을 보았다. 야윈 몸이지만 깊은 눈빛을 가진 그녀. 바로 서해였다. 섞어질까? 거지 같은 게 어디 밥이나 얻으러 기어들어왔어. 주모의 고함에 서해가 힘없이 쓰러졌다. 김우진은 망설였다. 자신의 처지도 넉넉지 않았지만 그는 가진 역전의 절반을 내밀었다. 주모, 이 여인에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만 내어주시오. 서해는 경기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맑은 눈에서 사심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낭자, 여기서 이러다 얼어 죽기 십상이요.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운명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 위의 주막은 겨울밤의 추위로 차갑게 얼어 있었다. 서해는 며칠째 굶주림과 추위 속을 헤매다 주모의 날카로운 호통에 힘없이 쓰러졌다. 그녀의 무명옷은 흙먼지로 얼룩졌지만 그 깊은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김우진, 안동의 몰락한 양반 가문의 마지막 희망을 짊어진 선비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의 처지도 넉넉지 않았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역전 면잎을 꺼내 주모에게 내밀었다. 주모, 이 낭자에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만 내어주시오. 주모는 혀를 차며 돈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해는 경기의 눈빛으로 김우진을 바라보았다. 사람이 왜 나를 돕는 걸까? 무엇을 바라는 걸까? 그러나 그의 맑은 눈에서 사심없는 따뜻함을 읽은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일어섰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 상 위에 놓였다. 서해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다. 한 술, 두 술,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볼을 적셨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김우진을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김우진은 마른 기침을 하며 답했다. 시장할 터이니 어서 드시오. 서해는 국밥을 깨끗이 비우고 그의 보찜에서 삐져나온 낡은 서책 한 권을 바라보았다. 실례가 아니라면 이 서책을 잠시 보아도 되겠습니까? 김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건넸다. 서해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다. 손때 묻은 책에는 수백 번 읽은 듯한 성현의 말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제가 어릴 적 서재에서 밤새 읽었던 글자들이군요. 이 글자들 속에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가 있고 사람을 구하는 법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텅 빈 국밥 그릇과 김우진의 남루한 행색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허나 이 귀한 말씀들도 살을 내는 추위와 지독한 허기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더군요. 길바닥을 헤매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그저 글자였을 뿐. 백성의 고단한 삶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음을.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단단했다. 만약 제게 다시 붓과 종이가 주어진다면 저는 나라님께서 만드신 쉬운 글자로 성현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문의 장벽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재단된 뜻이 아니라 밭을 가는 농부도 길쌈하는 안악도 성현의 지혜를 직접 읽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별처럼 빛났다. 그것이야말로 백성을 이롭게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김우진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하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대한 강물 같은 힘이 담겨 있었다. 선비님께서는 이번 과거를 통해 나라의 동량이 되시려는 것이지요?
서해의 질문에 김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제가 길 위에서 본 진짜 세상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성밭 마을에서 본 농부의 이야기를 꺼냈다. 봄가리를 앞두고 아들을 군역으로 데려간다 하니 늙은 농부가 무릎을 꿇고 사정하더군요. 아들 없이는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아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를 지킬 군사가 없으면 농사고 뭐고 소용없다. 고. 서해는 김우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라의 근본인 농사와 나라의 울타리인 징병은 둘 다 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전 속에서는 결코 충돌하지 않던 두 가르침이 백성의 삶에서는 서로를 해치는 비극이 되더군요. 선비님, 만일 임금께서 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방책을 논하라 하신다면 어찌 답하시겠습니까? 김우진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는 경전 속 모범 답변을 수백 개 외우고 있었다. 하지만 살아있는 현실에서 피눈물로 얽힌 문제를 하나로 꿰는 답은 머릿속에서 찾을 수 없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부끄러운 얼굴로 물었다. 낭자께서는 그 답을 알고 계시오? 서해는 그의 고뇌를 이해하듯 부드럽게 답했다. 저 또한 완벽한 답은 모릅니다. 다만 길 위에서 한 농부의 말이 귀에 맴돕니다. 하늘도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라 하셨는데 사람이 어찌 그때를 거스를 수 있겠느냐? 고. 또 이웃집 총각이 군역에 나간 사이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그 집 농사를 도와주더군요. 서로 등을 기대고 살아야 한다면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진정한 공부란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질문을 찾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성현의 가르침을 살아있는 답으로 만들 것입니다. 서해는 깊이 절을 하고 주막을 나섰다. 김우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말이 그의 20년 공부를 뒤흔들었다. 김우진은 서해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한양으로 가는 길을 포기했다. 그녀의 질문. 진정한 공부란 백성의 삶 속에서 질문을 찾는 것이라는 말이 그의 20년 학문을 뒤흔들었다. 그는 낡은 보찜을 챙겨 안동으로 돌아가는 남쪽 길에 섰다. 한양의 화려한 불빛이 멀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오히려 새로운 빛으로 채워졌다. 내가 외운 경전은 백성의 땀과 눈물을 담지 못했다. 진짜 공부를 하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는 고향의 논밭으로 돌아가 백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안동의 초라한 초가집에 돌아온 김우진은 붓을 내려놓고 낡은 집신을 신었다. 그는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과거 시험의 영광 대신 백성의 고단한 삶을 배우는 길을 택했다. 그는 마을 농부들과 함께 논으로 나갔다. 처음 쟁기를 잡은 그의 손은 서툴렀다. 진흙이 묻은 손과 땀에 젖은 옷은 그에게 낯설었지만 농부들의 투박한 웃음과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늙은 농부 개똥 아범이 쟁기를 멈추고 말했다. 선비님, 농사란 하늘의 때를 따르는 거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게 하늘의 이치 아니겠어? 김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해의 말이 떠올랐다. 하늘도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라 하셨는데 사람이 어찌 그때를 거스를 수 있겠느냐? 어느 날 김우진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웃집 논을 갈아주는 모습을 보았다. 군역으로 아들을 잃은 홀어머니의 논을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돌봐주었다. 한 젊은 농부가 웃으며 말했다. 혼자 짐을 지면 다리가 부러지지만 여럿이 나누면 언덕도 넘는 법이요. 김우진은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그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에서 맹자의 책을 펼쳤다.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도우라. 성현의 가르침이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서해가 말한 백성의 지혜는 이미 경전 속에 있었다. 내가 그걸 글자에 가두고 보지 못했을 뿐이다.
김우진은 농부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라에서 봉가리 때 군역을 부과하니 농사가 힘들지 않소? 자네들이 나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찌 풀겠소? 개똥 아범이 허리를 펴며 답했다. 답은 간단하오.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는 게 하늘의 이치요. 군사훈련은 겨울에 해도 되지 않소? 그래야 농사도 살고 우리 마음도 편하오. 또 다른 농부가 덧붙였다. 옆집 총각이 군역에 가면 우리 마을은 다 같이 그 집 논을 갈아주오. 서로 돕는 게 우리 법이요. 김우진은 그들의 투박한 지혜에 감탄했다. 그는 서해가 던진 질문, 농사와 징병에 상충하는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그는 서책을 펼쳐 맹자와 농부의 말을 엮었다. 첫째, 천시지체. 하늘의 때를 따르는 것이다. 군역은 농한기인 겨울에 하면 농사와 충돌하지 않는다. 둘째, 인화지체. 사람의 화합으로 짐을 나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듯 나라가 백성의 부담을 나누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실용지체. 중앙의 정병과 지방의 향병을 나눠 고장을 지키게 하면 모두가 멀리 국경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는 서해의 가르침이 자신을 새로운 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게 물고기를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우진은 더 이상 경전만 외우는 선비가 아니었다. 그는 백성의 땀과 눈물 속에서 질문을 찾고 성현의 지혜와 현실을 엮어 답을 모색하는 병세가로 거듭났다. 그는 다시 한양으로 향할 결심을 했다. 이제 내가 찾은 질문과 답을 세상에 내놓을 때다. 그는 보찜을 챙기며 서해를 떠올렸다. 낭자, 그대가 심어준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우려 한다. 한양으로 가는 길 위.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가슴에는 백성의 삶을 품은 새로운 희망이 불타고 있었다. 3년의 세월이 흐른 후 김우진은 다시 한양으로 향했다. 그의 보찜은 여전히 가볍지만 마음은 백성의 삶과 성현의 지혜로 단단히 채워져 있었다. 서해가 주막에서 던진 질문. 진정한 공부란 백성의 고통 속에서 질문을 찾는 것이라는 말이 그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다. 안동의 논밭에서 농부들과 땀 흘리며 배운 지혜는 이제 그의 붓끝에 담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양의 성곽이 멀리 보이는 날, 그는 다짐했다. 낭자, 그대가 심어준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울 때요. 과거 시험을 앞두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한 결의가 서렸다. 시험장은 수백 명의 선비들로 가득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선비들은 저마다 경전의 구절을 되뇌며 붓을 쥐었다. 김우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서해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제대로 된 질문을 품을 때 성현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답이 된다. 마침내 임금이 내린 시제가 발표되었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서로 상충하는 정책들이 있다. 그대들이 목격한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 두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을 만들고 이를 조화롭게 해결할 방책을 논하라. 시험장 곳곳에서 당황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정해진 답을 외운 선비들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김우진의 가슴은 뜨거운 전율로 가득 찼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붓을 들었다. 낭자, 이 순간을 위해 나를 준비시켰구나. 그는 답안지에 3년간의 깨달음을 쏟아부었다. 신은 백성의 삶 속에서 서로 충돌하나 둘 다 버릴 수 없는 두 문제를 보았나이다. 첫째는 농사와 징병의 문제. 둘째는 치산치수와 백성의 생존의 문제이옵니다. 그는 안동의 논밭에서 들은 농부들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농사는 하늘의 때를 따라야 하니 군역은 농한기인 겨울에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맹자께서 말씀하신 천시지책이옵니다. 그는 이어 썼다. 마을 사람들이 이웃의 논을 함께 갈아주듯
나라가 백성의 짐을 나누는 인화지책을 펼쳐야 합니다. 중앙의 정병과 지방의 향병을 나누어 고잠을 지키게 하면 백성 모두가 국경으로 떠날 필요가 없사옵니다. 그의 붓끝에는 흙냄새와 백성의 땀이 배어 있었다. 답안지는 더 이상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상에 대한 제안이었다. 시험을 마치고 붓을 내려놓은 김우진은 깨달았다. 이 답안은 단순한 합격을 위한 글이 아니라 서해에게 보내는 그의 성장의 증거였다. 며칠 뒤 합격자 방이 내걸렸다. 한양은 안동의 이름 없는 선비 김우진의 장원급제로 떠들썩했다. 임금은 그의 답안을 읽고 새 시대의 동량을 얻었다며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김우진의 마음은 영광보다 서해를 향해 있었다. 그는 주막으로 달려갔다. 주모, 3년 전 겨울. 내가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던 처자를 기억하시오? 주모는 퉁명스럽게 답했다. 그런 거지가 한둘이겠어? 그의 가슴이 무너졌다. 서해는 그림자처럼 사라진 듯했다. 김우진은 한양의 거리를 헤매며 그녀를 찾았다. 관직에 임명된 후에도 틈만 나면 저작거리를 살피고 개천가의 가난한 이들 사이를 뒤졌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느 날 문득 그녀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저는 쉬운 글자로 성현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깨달았다. 훈민정음. 그대가 향하던 곳이로구나. 그는 한양의 새 책점을 순례하기 시작했다. 광화문의 큰 책방부터 피마골의 작은 서점까지. 그는 책을 필사하는 여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계절이 바뀌도록 그의 기다림은 이어졌다.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낭자, 그대가 내게 가르쳐준 길 위에서 나는 반드시 그대를 찾으리라. 김우진은 관직에서 백성의 삶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그의 정책은 농부들의 투박한 지혜를 담아 조정에서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서해를 향했다. 밤마다 그는 그녀가 남긴 화두를 곱씹었다. 제대로 된 질문을 찾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그는 그녀의 가르침이 자신을 장원급제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백성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음을 알았다. 한양의 거리에서 그는 그녀의 그림자를 쫓으며 다짐했다. 낭자,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그대의 덕이다. 어디에 있든 나는 그대를 찾아내리라.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고 가슴에는 서해와의 재회를 향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김우진은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고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서해를 향해 있었다. 그녀가 주막에서 던진 질문은 그의 삶을 바꿨고 그녀의 맑은 눈빛은 그의 가슴에 불씨로 남아 있었다. 그는 한양의 새 책점을 순례하며 그녀를 찾았다. 광화문의 번화한 서점에서부터 피마골의 조용한 책방까지. 그는 필사원고를 건네는 여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낭자, 그대가 내게 가르쳐준 길 위에서 나는 반드시 그대를 찾으리라. 그의 발걸음은 지쳤지만 희망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종로의 작은 새 책점 구석에서 김우진은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무명옷을 입은 여인이 조심스럽게 필사원고를 건네고 있었다. 그녀의 단정한 자세와 맑은 옆모습은 3년 전 주막에서 보았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서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인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놀라움과 기쁨이 스쳤다. 선비님. 서해였다. 김우진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낭자,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서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선비님, 많이 달라지셨군요.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3년 전 그날, 낭자께서 제게 던진 질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 서해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김우진의 눈이 빛났다. 찾았소. 아니, 정확히는 낭자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대로 된 질문을 찾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그것이 평생의 공부라는 것도 깨달았어. 서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우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물었다. 선비님, 이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요?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낭자와 혼인하고 싶소. 저와 함께 해 주시겠소? 서해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환한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의 눈에서 지난 3년의 진실한 성장을 읽었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한 혼례를 치렀다. 김우진은 서해를 데리고 이판서의 저택으로 향했다. 사랑채에 마주 앉은 이판서는 당당한 사위의 기세에 눌려 어색한 기침만 내뱉었다. 서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이분은 제 지아비. 이번 문과에서 장원한 김우진이옵니다. 이판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딸은 사위의 이름이 아닌 그의 성취를 내세웠다. 그는 3년 전 서해의 말을 떠올렸다. 제가 믿는 복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본질을 찾는 지혜와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그녀는 김우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제 가장 큰 복은 저의 지혜를 알아보고 평생 함께 길을 묻고 답을 찾아갈 동반자를 만난 것이옵니다. 이판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해야, 아비가 어리석었다. 내 말이 맞았구나. 김우진은 서해의 지혜를 날개 삼아 관직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았다. 그는 백성의 작은 고통도 놓치지 않고 정책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폈다. 그의 애민 정신은 조정에서 칭송받았고 마침내 그는 우의정의 자리에 올랐다. 어느 화창한 봄날 후학들이 그를 찾아와 물었다. 대감,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난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김우진은 껄껄 웃으며 답했다. 국정의 중대사보다도 집에 돌아가면 안 사람이 던지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즐거운 일이었어. 그의 모습은 권세 높은 재상이 아닌 여전히 아내를 아끼는 한 사내의 모습이었다. 서해는 한양의 새 책점에서 훈민정음으로 성현의 가르침을 필사하며 백성들에게 지혜를 전했다. 그녀의 글은 농부와 안악들의 손에 전해졌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얻었다. 김우진과 서해는 서로의 동반자로서 백성의 삶을 돌보며 조선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양 거리에 전설로 퍼졌다. 이판서의 막내딸과 안동의 선비가 백성의 눈물을 답으로 삼아 나라를 빛냈다.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사랑과 지혜는 조선의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았다.